벌써 2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우리 허락도 없이 통째로 증발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어릴 적 학교 수업 시간은 그렇게 안 가더니 지금의 일주일은 눈 한 번 깜빡하면 사라져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겠지,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실제로 우리의 시간을 삭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과학이 밝혀낸 시간의 비밀을 통해 왜 나이 들수록 시간이 미친 듯이 빨라지는지 그 충격적인 원인을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뇌가 삭제해버린 내 인생을 되찾아 남들보다 훨씬 풍성하고 기억에 남는 인생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똑같이 흐르는 물리적 시간 속에서도 남들보다 훨씬 두꺼운 인생을 사는 감각을 익히게 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 뇌는 소중한 시간을 삭제하는 걸까요? 단지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일까요?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그보다 훨씬 구체적인 4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수학적인 이유. 바로 자네의 법칙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철학자 폴 자네가 정립한 이 이론은 시간의 체감 속도가 살아온 인생의 길이에 반비례한다고 설명합니다. 5살 조카에게 1년은 인생의 5분의 1, 즉 20%에 해당하는 거대한 지분입니다. 하지만 50살인 우리에게 1년은 인생의 50분의 1, 고작 2%에 불과하죠. 부모인 살아온 시간이 커질수록 분자인 지금 흐르는 시간의 무게감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수학적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변화, 신경 처리 속도의 저하입니다. 듀크 대학의 에이드리언 베잔 교수는 이를 마음의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아이들의 뇌와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세상을 고속 카메라처럼 아주 촘촘하게 찍어냅니다. 초당 받아들이는 이미지 장수가 많으니 하루가 길게 느껴지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 신경망의 노화로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뇌가 찍는 사진의 장수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영화 필름의 프레임 수가 줄어들면 영상이 뚝뚝 끊기듯 빠르게 재생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인의 뇌를 잠식한 인지적 과부하입니다. 혹시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머릿속의 걱정과 불안을 처리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주의 관문 모델로 설명합니다. 뇌가 내부의 스트레스와 싸우느라 외부의 시간 흐름을 인지하는 문을 닫아버린 상태죠. 우리의 의식이 걱정의 블랙홀에 갇혀있는 동안 현실의 시간은 기록되지 못한 채 증발해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네 번째에 있습니다. 바로 뇌의 효율성 본능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반복 억제라고 부릅니다. 뇌는 에너지를 극도로 아끼는 기관이라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정보는 굳이 저장하지 않고 건너뜹니다. 매일 똑같은 출근길, 반복되는 업무, 늘 먹던 저녁 메뉴. 뇌 입장에서 이런 정보들은 굳이 용량을 써서 저장할 필요가 없는 중복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을 치열하게 살았어도 뇌는 이 모든 날을 2026년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이름의 압축 파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먼 훗날 이 압축 파일을 풀면 어떨까요? 내용은 텅 비어있고 눈 깜빡하니 시간이 다 갔다는 허무한 감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배로 가속화되는 시간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까요? 다행히도 뇌의 이러한 메커니즘을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계 바늘을 손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시간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뇌가 시간을 압축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노화로 느려진 뇌의 프레임 속도를 다시 높이면 됩니다. 지금 당장 뇌를 리부팅할 수 있는 검증된 4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뇌의 예측을 깨는 것입니다. 스탠퍼드대 신경과학자 데이빗 이글먼의 연구에 따르면 뇌는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자극을 처리할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씁니다.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건 곧 그 시간을 길고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뜻이죠. 거창한 여행을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뇌에 아주 사소한 오류 데이터를 심어주세요. 오늘 퇴근길, 늘 걷던 오른쪽 길 대신 왼쪽 골목으로 걸어보세요. 점심엔 늘 먹던 김치찌개 대신 한 번도 안 먹어본 메뉴를 시켜보세요. 오른손잡이라면 오늘 저녁엔 왼손으로 양치질을 해보세요. 그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뇌가 이거 뭐지? 하고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작은 낯선들이 모여 반복되는 일상의 압축을 풀고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만약 스트레스 때문에 시간이 증발하는 것 같다면 과열된 편도체를 시키고 전두엽을 켜야 합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입증했듯 마음챙김은 뇌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고
현재 닻을 내리게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3분만 하던 일을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혹은 커피를 마실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향기와 온기, 목넘김에만 100% 집중해 보세요. 아, 커피가 따뜻하구나. 이 감각을 온전히 맡기는 순간 걱정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던 시간이 현실로 돌아옵니다. 감각이 선명해질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오늘 하루가 통째로 삭제되는 게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기억을 심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호화라고 합니다. 자기 전 오늘 하루 중 아주 사소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해 기록해보세요. 오늘 점심에 먹은 사과가 평소보다 달았다.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유난히 붉은 노을이 보였다. 그저 스쳐 지나갈 뻔한 감각 정보를 문장으로 붙잡아두면 뇌는 이를 보존해야 할 유의미한 기억 덩어리로 분류합니다. 기록된 하루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더 생물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노화로 느려진 뇌의 정보 처리 속도를 강제로 깨우는 것이죠. 스탠퍼드대 앤드류 휴버먼 교수에 따르면 짧고 강렬한 신체적 자극은 도파민 수치를 기저선 대비 2.5배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찬물 샤워를 하거나 30초간 숨이 턱끝까지 찰 정도로 전력 질주를 해보세요. 이 짧은 충격이 뇌를 각성시켜 흐릿했던 세상을 다시 아이들의 눈처럼 고해상도로 포착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미친 듯이 빠르다고 느끼는 데는 4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1년의 비율이 줄어드는 자네의 법칙, 노화로 인한 신경 속도 저하, 그리고 현대인의 스트레스 탓도 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반복된 일상을 통째로 삭제해버리는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속도를 늦추기 위한 4가지 해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익숙한 패턴을 깨는 일상의 무작위화, 스트레스를 끄고 현재에 집중하는 3분 마음챙김, 기억을 인위적으로 심는 관찰, 일기, 그리고 뇌의 감각을 깨우는 도파민 리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가면 어떤가요? 굳이 그걸 애써서 막아야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빨리 흐르는 현상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나중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돌아봤을 때 나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라는 텅 빈 공허함. 분명히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기억에 남는 장면은 단 하나도 없는 그 느낌. 그게 후회가 되고 후회가 쌓이면 결국 내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었나? 라는 아픈 질문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기억을 붙잡아야 하는 건 단순히 시간을 느리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먼 훗날 웃으면서 꺼내볼 내 인생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퇴근길 평소와 반대 방향으로 5분만 걸어보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를 한 줄로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문자 한 통 보내보십시오. 인생의 길이는 달력이 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든 기억의 두께가 정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붙잡은 소중한 한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오늘을 댓글로 기록해주세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